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래요? 예.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답을 해주세요.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좀 저기 방송 나가지고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보다. 자, 못 들었는데 무슨 말을? 왜 가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왜 공개를 안 하시느냐는 거죠. 정보 단계의 내용을 그렇게 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에서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이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상대로 아까 뉴욕 연방남부지법 소송 자료를 물어봤습니다. 거기 그리피스 버질과 관련된 자료인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꽤 갖고 계시는구만요. 기사에서 봤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사가 있습니까? 찾았고요. 자, 네. 들어주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야당 의원님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께 편의상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께 묻습니다. 8월 말 이 자리에서 제가 장관님께 미국 출장 문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는데 뭐 그 질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장 가시면서 하셨던 명분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하신다고 하셨어요. FBI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뭐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를 만나셨다라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 그런데 다녀오신 뒤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저겁니다. 뭐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것, 그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그 프로토콜,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 바뀐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FBI 국장을 만나서 배워온 선진 문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거기서 배워와서 여기서 뭐 이식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오겠다는 취지였고요. 단지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루나테라 등 기본적인 그 수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였습니다. 다음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또 뉴욕에 가서 라이커스 교도소를 다녀오셨어요. 그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법무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선진 교화 시스템을 참고하고 뭐 개선 업무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진까지 공개를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라이커스 들어가서 내부 시설 보셨습니까? 예, 봤고요. 이 사진이 뉴욕 포스트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라이커스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한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재소자들을 꾸겨 넣고 이 안에서 대변 보고 소변 보고 해서 미국에서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30-40년 전에도 이러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 뭘 배우셨다는지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그 나중에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왜 간 거야 미국에? 예?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더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버질 그리피스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분이죠? 아니요. FBI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저희가 FBI와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지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만든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강연을 했다가 미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현재 징역 63개월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그 검찰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갔겠구나.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남부죠?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커스는요, 미국에서 이미 폐쇄가 결정된 곳입니다. 굉장히 인권침해 때문에. 게 아니라 이 그리피스만 답변해 주세요. 이 그리피스 가서 위원님, 그리고 물어보셨습니까?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피스 관련해서 북한에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왜 가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왜 공개를 안 하시느냐는 거죠. 정보 단계의 내용을 그렇게 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에서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굉장히 공조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남부검찰청은요, 미국 전체의 연방검찰청 100개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거의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규모잖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이 가상화폐, 특히 이 그리피스와 관련된 게 있겠구나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관께서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리카 강요? 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 그리피스와 통화를 한 게 아니죠.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교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한번 화면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의 미팅을 추진했으나 지금 취소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 뉴욕 연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면 서울시가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내려요. 가지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북한에 리서치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노드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추가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답변할 기회 잠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여 얘기가 있었다는 건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어떤 수사 공조하고 있는지를 밝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의겸 의원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저 자료가 인터넷에 있다는 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저 자료의 실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 구글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글을 하면 이 자료가 나온다는 걸 장관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글쎄,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저 기사를 봤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잘 안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정리해 해보시면 주십시오. 나올 겁니다. 법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 주질의 내용이 원래 없던 내용이라 자료 제출 요구 1분만 하고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이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상대로 아까 뉴욕 연방남부지법 소송 자료를 물어봤습니다. 거기 그리피스 버질과 관련된 자료인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꽤 갖고 계시는구만요. 기사에서 봤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사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매체에서 그러니까 본 겁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보셨다? 예. 기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인데요. 그게 약간 그게 언론 같은 데였어요. 영문으로 된 그 지방법원의 그 자료, 미국 자료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꽤 어렵죠. 그래서 미국 장관님께서 재판은 특별한 공개됩니다. 관심을 갖고 그게. 계셨던 것 네. 같은데 그 보신 자료를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지나갔어요, 자료는 그냥?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위원님. 그거 액세스하는데 위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 예, 예. 자, 그런데 한국말 자료에서 그 말씀하신 그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된 자료를 제가 봤다는 겁니다. 그 원문을 가지고. 예. 아니 영문 자료를 인용한 자료였어요. 제가 본 것은. 박 의원님 제 질의하시면서 질의응답하시죠. 예. 보신 자료를 혹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라서요.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약간은 좀 이렇게 제가 오늘 가능한 질문드리려고 질문하고 나오는데 조금 많이 좀 흘려주세요. 안 흘려지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아니 범법이 있으면 수사해야지 이걸 자, 왜 장관님. 도대체 제가 네, 보면 안 되는 장관님. 건가요? 예. 예, 질의 예. 시작하십시오. 예, 대전 서구의 박범계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우리 저 장동희 의원님 질의에 국회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이제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그 행안부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들어가 더 이렇게 있습니다. 하시는 들어가 거니까 있습니다. 뒤를 예.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모양. 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국회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는 당연히 뭐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장관님께서 행안부를 좀 설득해가지고 금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심사할 때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에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이 전자발찌 또 특별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그렇게 예의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까는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근데 그죠? 그 돼 왔을 때 국회에서 생각이 계세요? 물론입니다. 예, 좋습니다. 요거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보니까 소위 이제 수사기소 분리했다는 소위 이제 이제 우리 장관님 표현하면 검수완박법 때문에 수사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스토킹 범죄가 지금 구멍이 생겼다 수사에. 그리고 소위 이제 여성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그래서 수사통이시니까. 근데 수사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TF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TF에서는 많은 연구 결과를 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특히 우리 뭐 여기 박주민 의원님이나 권인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법안들을 많이 냈어요. 홍정민 의원님은 수사기관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대하는 디지털 성폭력 그 범죄물들을 즉각적으로 방통인가 뭐 방심인가 그리 가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임시조치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자라는 좋은 법안을 냈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검수완박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수사에 구멍이 생겼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말씀하실 것 예, 같아서 예.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제가 그거는 다 안 묻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자, 제 입장은 그럼 말씀드렸으니까요. 좋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럼 같이 협심해가지고 우리 홍정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수사기관이 제일 빠르잖아요. 예?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임시처분으로 삭제하도록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법사위원들을 좀 설득하고 특히 우리 법사위원장님 설득할 용의가 계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아니, 곧 말씀드리는 몇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좋아요. 또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범죄 예방 관련해서 전자발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 행안부 아까 흔쾌히 생각을 바꿔가지고 흔쾌히 한번 협업을 해서 이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행안부의 생각은 이래요. 범죄 이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상컨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직원들이 한 명당 10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변함이 없으니까 굳이 늘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이미 한 명당 10명을 18명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벅찬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완전히 이게 이제 속의 경일기예요. 제가 장관할 때도 참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실세잖아요.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의지 아니, 갖고 실세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좋게만 말하지 마세요. 이걸 못하면 실세가 돼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도 실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인원을 늘리자. 특히 신속 수사팀. 여기 선수들은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 에이스들 뽑아다가 지금 왕창 조금 늘렸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효과가 지금 상당한 건 아시잖아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구미에 맞는 것은 잘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까 김의겸 의원님처럼 좀 이렇게 정권에 부담되거나 이런 거는 또 자세도 이러시고 좀 이렇게 괜히 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무겁게 예. 이렇게 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현장 행정을 통해서 전국의 아보전,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동안의 아동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주무적으로 일을 해온 기관인데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공무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보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시행령상, 아동폭력처벌법상 시행령상에 우리 검사들이 주재하는 사건관리회의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10군데를 다니면서 이걸 활성화시켰습니다. 많이 활성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장관이.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에 사건관리회가 58회 실시되다가 작년에 93회 실시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올 상반기 보니까 30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수사통이고 그러시긴 하지만은 이 현안에 대한 관심보다도 각 실에, 예. 실국 본부에 특히 우리 교정본부, 우리 교정 직원들의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범죄 예방에 대한 오늘 그 적극적인 의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민정책연구원장도 계시지만 이민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 행정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다. 인사검증이니 그거 격에도 잘 맞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초벌구의도 아닌 그 이전 단계라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할로 법무부의 에이스들을 뽑아다가 20명씩 데려다 놓고 그걸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령이니 이런 것이 다 불만이 없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질문하면 또 이제 자세를 뒤로 해가지고 또 잘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교적 우리가 협조를 얻어냈거나 얻어내자는 그런 생각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협업에 의해서 국회하고 이번 예산국회에 한번 해결을 좀 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선의를 가지고 충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조소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짧게 의사진행 발언 1분만 하고 그리고 주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1분. 지금 네, 박범계 장관님.
다른 당 의원이 이야기하실 때 잘 들어주셔야죠.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자, 지금 북한 암호화폐 송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의겸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도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죠. 어디서 본 듯해서 찾아보니까요. 그 김의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001년 9월부터 기사화가 됐군요. 2001년 9월 28일자를 보니까요. 북한의 암호화폐 이리디움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가 2001년 자, 조수진 의원님,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청취가 안 됩니다. 7분 드릴 테니까 질의 시간에 연이어서 하십시오. 네. 찾았고요. 자, 네. 들어주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야당 의원님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께 편의상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다 나온 것을 의혹이라고 제기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영상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장관님, 저 영상은 제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보여드린 바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예. 네. 모든 걸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취임사입니다. 대표 직후 선출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후에 한 달여 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희한한 법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수완박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가 허위라고 저를 고발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은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었고요. 철험회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들의 주장이 불과했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일사천리로 추진이 된 거예요. 저희 보시면 박홍근 원내대표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까지 했고요. 그리고 바로 기립표결, 위장탈당 안건조정이 무력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회기 쪼개기 무력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공포까지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랬던 검수완박 급물살을 탄 이유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추론이 가능하시겠습니까?